광주와 전남 지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전남 공동행동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 대책 기구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을 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 탄탄하게 운영되면서 수익 창출과 청년 유입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전남 공동행동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행동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 및 런던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용록 전남지사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어민을 포함한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결과 순천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지역 대학인 글로컬 대학 30곳 가운데 순천대를 선정하고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순천대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대학 구축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은 가고 싶은 섬에서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신안군의 모습과 미래 청사진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쓰지 않는 염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이 도입된 곳입니다. 민선 8기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햇빛 아동수당을 도입해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비금 중도신이 도초도는 25년에 하면 인구의 45%가 지금 이제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햇빛 아동수당도 금년에 40만 원 줬습니다만은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지금 2025년까지 계속 18세 미만 모든 학생들에게 어린이까지. 신안군은 안좌도의 퍼플섬을 비롯해 각 섬마다 특색 있는 색을 입혀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택 지붕과 구조물은 물론이고 고유한 색상을 지닌 꽃을 심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의 문화예술 공간도 새로 생긴 변화입니다.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 15곳이 완성됐고 지금은 국내 최초의 수상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박물관 건립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고배를 마셨던 흑산공항 건설도 올해 들어 물꼬가 트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섬을 조성해 사람이 살고 싶은 섬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턴 햇빛연금의 규모는 물론 개체굴 양식과 아열대 작물 시설도 확대 지원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턴 장산과 자라, 추포와 비금을 잇는 연립 용도교 건설 등 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목포시 화장시설 할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박우량 군수다. 어째 너무 행정을 잘해가지고 신안 사람들이 통합 안 해도 우리는 잘 살게 된다고 해갖고 목포시 화장장 이용할 때도 돈 다 내라. 순번은 영암 해남선하고 똑같이 목포 시민 다음으로 줄 서라.
그렇게 배 시간 안 맞아갖고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역에선 일 잘하는 군수로 정평난 박우량 신안군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닦아 신안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에 남은 임기를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안군 최대 현안인 흑산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신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 개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 연도교가 완성되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산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솔라시도를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와 혁신적인 정주 기반 시설을 갖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를 비롯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솔라시도의 우수한 교통망과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5성급 호텔, 컨벤션 센터를 갖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개막을 70여일 앞둔 가운데 행사 준비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전 세계 15개국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 수목과 현대 수목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수목 패션쇼와 퍼포먼스, 수목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수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농촌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된장을 가공하는 한 마을 기업인데요. 수익 창출은 물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청년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장독대 가득 누런 빛을 띠는 된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옮겨 반죽한 뒤 손바닥만한 단지에 된장을 채웁니다. 강진의 한 마을 기업에서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솜씨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마을 분들하고 농한기 때 그러면 우리가 메주를 써서 한번 팔아보자. 이 기업이 설립된 건 지난 2010년.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시작하다 보니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계약 재배가 아닌 시장에서 원재료인 콩을 조금씩 수급해야 했고 공장 설비가 부족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7년 동안 연 매출 5천만 원 선을 맴돌다 전남도의 지원으로 홈쇼핑 등 유통판로를 확보해 숨통이 트였습니다. 점차 입소문을 타더니 최근 3년 사이 연매출 20억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특화 작물인 쌀 귀리와 혼합한 고추장을 자체 개발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직원 10여 명 가운데 5명은 모두 외부에서 강진으로 정착한 청년으로 이들은 일자리는 물론 지역을 알아갈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많더라고요. 향후 내가 비전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점들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되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이와 같은 마을 기업이 모두 300여 곳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20곳을 더 모집해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품 성능과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그리고 새로운 장비 구입과 노후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시설 장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생력으로 성장해가는 마을 기업.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는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뇌졸중, 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뇌졸중, 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률은 전남이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1.7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심근경색증 사망자 수도 전남은 8명으로 전국 평균인 6.7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전남 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중증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밝혀줄 성화봉송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성화봉송 주자 68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주자는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973km를 달리게 됩니다. 한편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와 전남 지역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가 383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12억 5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1조 1,699억 원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부의안건 28건 가운데 18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9건과 1건은 각각 수정하거나 채택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이 밭에서 재배하는 율무를 간척지에서 재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율무를 선정하고 마산면 간척지 일원에서 시험 재배를 추진한 결과 뿌리가 잘 뻗고 생육도 빨라 밭 재배의 80% 수준까지 수확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재배에 나선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기존 3헥타르에서 올해 16헥타르까지 면적을 넓혀 율무를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소 의원은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구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으며 퇴임 이후에는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습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간사로서의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AI 날씨와 생활입니다.